뭐냐면 평면 좌표인데 평면 좌표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저거 평면이나 좌표를 이렇게 앞뒤로 순서로 바꾸면 결국에 뭐가 돼? 좌표 평면이 되지. 얘는 좌표 평면이 뭐야? 좌표 평면이 X축, Y축을 그려서 나타내는 걸 우리가 그걸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잖아. 평면 좌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말한 좌표 평면이랑 수직선을 말하는 걸 두 가지를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영역을 말하는 거를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거를 평면 좌표라고. 평면 좌표.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수직선이잖아. 수직선. 그래서 수직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좌표를 나타내게 되면 이게 X좌표면 일반적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를 X1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좌표를 Q라고 할 때 얘를 X2라고 표현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얘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냐면 x2 빼기 x1의 절대값이다. 이게 이 둘 다 미지수다 보니까 어느 게 더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을 수직선상에서 말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게 되면 여기 있는 좌표가 P라고 표현할 때 여기가 X1이고 자 여기가 Y1이고 자 여기가 X2고 여기가 Y2인데 여기가 Q죠.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점을 연결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두 점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중요해. 직각삼각형을. 그러면 여기 거리가 얼마나 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면 이 길이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길이를 내가 L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90도잖아.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가 되냐면 L은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점 P가 1,2고 점 Q가 4,7이다. 그러면 성분 PQ라는 건 어떻게 될 거야? 3의 제곱 그리고 7 빼기 2니까 5의 제곱. 그래서 9 더하기 25니까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 그래서 루트 34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거를 두 점 사이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길이.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점 P가 하나가 그냥 원점이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어떠한 x1, y1까지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얘는 요거랑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네?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 1번의 1번 문제를 보면 A 3,A랑 B가 마이너스 1,B인데 이 선분 A, B가 2루트 5죠.
1고 그러면 성분 AB의 제곱이라는 건 얼마가 되는 거야? 20. 그래서 얘 거리 한번 해보면 3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0이죠. 그럼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그래서 그걸 제곱하니까 16이 돼서 얘가 20이니까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그러면 A 마이너스 2는 2고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여기서 A가 얼마가 돼? 4, 여기는 0. 그래서 답이 이렇게 돼요. 4랑 0. 됐어요? 알겠니?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게 되면 요거니까 성분 A, B랑 성분 BC죠? 성분 A, B랑 성분 BC. 그러면 얘를 다시 제곱하면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해보니까 3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이랑 BC니까 16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고 16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니까 얘 지워지고 그러면 6A는 17 마이너스 5니까 12죠. 그러면 A가 얼마가 나올까? 2.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되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확인 체크 1번 한번 풀어볼래? 확인 체크 1번. 나왔니?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지?
이렇게 답 나왔으면 이거랑 확인해 보면 돼. 요거. 자, 혹시 질문? 없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필수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라고 할 때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가 0이야? 크게. y좌표가 0이죠? 근데 x좌표는 모르니까 그냥 이걸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하자고.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선분 AP랑 선분 BP가 같죠. 그러면 얘네도 어차피 같은 거니까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죠. 제곱을 하는 이유는 근원 자체를 어차피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에 대해 거리 해보면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는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25가 되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5는 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41이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니까 A는 10분의 36 그러니까 얘가 즉 3.6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3.6 됐죠?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y축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y축 위에 있으니까.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5는 거죠.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선분 AQ랑 선분 BQ라고 이렇게 잡고 얘를 똑같이 제곱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구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구해보니까 B가 뭐가 나온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6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 Q의 좌표는 0,6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각각 구해주니까 뭐냐 P는 그냥 5분의 18,0 또는 소수로 써도 상관없어 이거는. 그리고 얘는 그냥 0,6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네? 자, 그러면 이거 통해서 필수 문제 3번 가볼게요. 자, A가 5,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7,2인데 직선이 Y는 2x 플러스 7 위에 있대요. 2x 플러스 7. 그러면 그걸 점 P라고 잡으면 점 P의 X좌표를 T라고 표현하면 Y좌표는 2t 플러스 7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같은 거, 그 좌표 자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해보면 얘가 AP랑 BP가 같은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제곱해버리면 T-5의 제곱 2T 플러스 9의 제곱이랑 T 플러스 7의 제곱 2T 플러스 5의 제곱이랑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걸 전개해보면 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25 4T 제곱 더하기 36T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얘도 T 제곱 더하기 14T 더하기 49 4T 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25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보게 되면 이거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저 남은 거 일단 보면 여기는 26t 더하기
106. 그 다음에 34t 더하기 74. 그러면 8t는 32라서 t는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4,15다라고 요렇게 해서 이해합니다. 되네? 그래서 요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자, 혹시 질문? 애니에는? 얘들아 대답을 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중에 문제인가? Y를 T라고 부르는데요. 나도 상관은 없어. 상관없어. 그래서 뭐 했더니 X가 무슨 T로 나오더라 해서 그래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좀 더 복잡해지. 지금 말을 해줘야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지.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P자수로 어떻게. 자, 점 P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지금 어떤 좌표인지 모르지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x를 t라고 표현을 하면 어쨌든 x는 t인 거잖아. 그럼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y는 2t 플러스 7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불가능? 가능하잖아.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그래서 p의 좌표를 이렇게 놓는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이거를 만약에 t라고 논다. 그러면 이게 지금 t니까 2x 더하기 7이어서 2x는 t-7이잖아. 그럼 여기서 x는 2분의 t-7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또 그렇게 여기를 그냥 이렇게 놔서 그냥 이러고 나서 10을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랑 관련된 문제는 그 5번 있죠? 확인 5번. 그거 한번 풀어봐. 확인해 5번. 네. 33분이니까 일단은 이거 잠깐만 냈을 테니까 고민해봐. 35분, 2분 있다가 선생님 크게 써줄게 그냥.
여기다 좀 써서 확인해 보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봐. 됐을까요? 네. 어쨌든 똑같이 직선 위에다가 대입하고, 그리고 어쨌든 계산은 저런 과정도 거쳐가고, 그리고 어쨌든 최종 답은 나오고요. 이렇게. 자, 일단 넘어가서, 자, 필수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점 A가 9,7이고, 점 B가 2,3이고, 점 C가 8,-1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야 돼. 세 변의 길이를. 그러면 얘네들 한번 해보면 얘는 9-2의 제곱 7-3의 제곱이니까 49 더하기 16이어서 65죠. 65. 그 다음에 여기도 8 빼기 2의 제곱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36 더하기 16이어서 얘는 루트 52가 되고 그리고 성분 CA를 해보면 1 더하기 64여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보면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요놈이랑 요놈의 길이가 서로 어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분 AB랑 성분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너희들 할 때 그냥 내가 편의상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변의 길이를 각각 세 변의 길이다 A, B, C라고 표현하면 이 중에서 가장 긴 변이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가장 긴 변이 먼저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판단이 됐다고 할 때 만약에 이렇게 판단이 돼버리면 이거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각 C가 둔각인 둔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성립하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 합보다 커버리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서 성립을 하게 되어버리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성립을 했어요. C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내각삼각형이다 라고만 이렇게만 써주고 그리고 가장 긴 변이다라고 해서 항상 그게 가장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같아도 상관없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봤더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됐어. 두 변이 같다라고 판단이 됐어. 그럼 이건 무슨 삼각형이야? 아니지. 두 변만 같은 거. 이건 그때는 이등변이야. 그리고 세 변이 다 같네. 이때는 정삼각형. 그리고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이 같이 성립돼. 이등변이라고도 성립을 했고 직각도 성립을 했네. 그러면 그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나서 이 삼각형이 이거구나, 아, 이거는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판단하는 기준적으로 삼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 7번에 1, 2번 한번 풀어볼래? 확인 7번에 1, 2번.
질문? 없네? 나중에 다 나. 그리고?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나 좀 왔어. 정지 좀 부르고. 자, 시작합시다. 자, 그럼 얘들아, 일단 13쪽까지는 다 됐지? 13쪽까지는. 자, 그 다음에 14쪽이라고 보면, 자, 필수 5번인데, 자, 점이 이렇게 해서 존재하고요. 마이너스 1,0, b가 4,6. 그 다음에 y축 위에 점이니까 이 점 p를 0,t라고 표현을 합시다. 0,t. 그래서 물어보는 게 요거잖아.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이걸 합의 최소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AP 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t 제곱이고 BP의 제곱을 해보면 요거죠.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t 제곱이고 16이고 36이죠. 됐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9 빼기 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죠. 9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져서 그만큼 더 있다는 거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t가 어디에서 최소값일까요? t가 3이 될 때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이게 최소값이 돼버리죠. 그래서 최소가 얼마가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35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t가 3일 때 최소가 35. 이해되네? 자, 그러면 나 시켜볼게. 시켜볼게. 확인 10번 한번 풀어봐봐. 확인 10번.
이렇게. 2차원계도 표준형 배열 같은 거랑 갖다가 보면 돼.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필수 6번으로 가보면, 자,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의 증명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퍼스의 정리라고 불러요. 파퍼스의 정리. 다른 말로는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건데, 파퍼스 정리는 뭘 이제 원칙으로 하는 거냐면, 이 정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증명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하죠. A, B, C, 그리고 이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M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 뭐가 성립을 하냐 봤더니,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랑 같아요 라고 이렇게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게 파퍼스 정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평면 자체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평면 좌표상으로 나타내요. 좌표.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이거를 X축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세로선으로 그려서 이거를 Y축, 이거를 X축으로 이렇게 해서 잡고. 그러면 여기 좌표가 A, B라고 두고요. 얘를 X축과 Y축의 교점이니까 원점으로 줄 수 있죠. 원점으로. 그리고 얘가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서 보면 성분 A, B의 제곱이라는 거는, 자, 이거는 A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AC의 제곱이라는 거는 A 마이너스 C의 제곱에다가 B 제곱을 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A 제곱 2AC C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A 제곱 마이너스 2AC C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어서 내가 요거를 더해보면 날라가요. 그러면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배. 근데 AM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면, 얘는 원점에서부터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BM의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C제곱.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더한 거니까 요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거죠. 그러면 식에서 똑같죠.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그래서 파퍼스의 중간 정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 공식을 솔직히 나도 이걸 잘 외우고 있는 공식은 아니라서, 써먹는 공식도 아니라서, 저 공식보다는 어떠한 관계식이 나왔을 때 왜 이게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하니? 어떻게 해서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하니? 그럼 너 증명을 어떻게 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이걸 운용하냐면, 체크 13번, 확인 13번이죠. 이 공식을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건데, 이 증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일 어렵게 나온 케이스가 뭐냐면, 이게 증명 공식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공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니? 그래서 공식이 뭐가 나오니? 라고 해서 이거를 증명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거 공식을 꼭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다 써먹는 공식도 아니라서. 그래서 얘는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 실제 너희들 기출문 때 내가 몇 년째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파푸스 정리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다 증명해서 빈칸치요. 그래서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용도라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 내용 한번 해봅시다. 자, 18쪽에 성분의 내분점이라고 하는데 내분이 뭐야? 내분. 안에서 뭐? 나눈다. 그게 내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점을 잡아서 성분을 이렇게 해서 했었을 때 여기를 어떻게 임의적으로 잡는데 요거를 M이고 요거를 N이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는 길이를. 그러면 성분 AP 대 성분 BP를 M 대 N으로 나누게 되면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점 P는 성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순서대로 점 A가 있고 점 B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걸 어디 몇 대 몇으로 나눴어. 근데 이게 몇 대 몇으로 나눌지를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보통 표현 방법을 이렇게 해서 표현해 줘. 그러니까 성분에서 나눈다. 그러면 자, 이 좌표를 x1이라고 하고요. 요 좌표를 x2라고 하고 요거를 x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냐면 x1하고 x2는 어떤 임의의 숫자야. 임의의 숫자. 그거 문제에서 주어졌겠죠?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변수죠. 그러면 이 말은 변수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구해야 되는 값이죠. 그래서 내가 저 x를 구해보는 공식을 만들어. 그러면 어디 써먹냐면 요걸 써먹는 건데 성분 AP라고 말하는 거는 x-x1이고요. BP라고 말하는 거는 x2-x고 이게 몇 대 몇이냐면 m 대 n이죠. 그럼 우리 저런 비례식 같은 거 성립할 때 쓸 수 있는 정리가 뭘까요? 쓸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서로 곱한 게 같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n 곱하기 x-x1은 n 곱하기 x2-x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구합을 하는 건 x죠. 그러면 nx-nx1은 mx2-mx가 되는데 넘겨주게 되면 mx 더하기 nx는 mx2 더하기 nx1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m 더하기 n의 x는 mx2 더하기 nx1이니까 따라서 x는 뭐가 되냐? m 더하기 n분의 mx 더하기 nx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여기서 얘네가 포커스를 나눠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단순하게 점수를 60점만 넣고 싶다. 60점만 넣고 싶다. 목표가 이거다.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공식만. 근데 내가 조금 더 높여서 점수를 70점 이상을 넣고 싶다.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를 더 풀어내고 싶다. 요 그림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단순하게 몇 대 몇으로 내분했다라고 말하는 공식적으로 대입해서 푸는 건 앞에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에 관련된 그림을 이용해서 이게 몇 대 몇으로 내분했다 그래서 이게 좌표가 뭐다라고 해석하는 문제는 뒤에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것까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림까지 외우는 게 맞는 거고 나 일단은 그림보다는 공식을 외우는 걸 첫 번째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하면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는
접근 방법이 차이가 있어. 점수 목표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이게 뭐가 하나 있냐면 여기 선분이 이제 딱 정확하게 이렇게 가운데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M 대 M인데 M 대 M이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뭐겠어? 1대 1이죠. 그럼 정확하게 1대 1로 나눈 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중점이라고 표현을 해. 중점.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좌표를 더한 거를 2로 나눠주는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점. 1대1로 내분한 공식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내가 그림상으로는 수직선만 나타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요거 수직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상에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좌표 평면상에도. 근데 어쨌든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x2고 여기가 y2가 돼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 여기를 내가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내가 점 A가 x1이고 y1이고 점 B가 x2고 y2인데 이게 m 대 n으로 내분이 점 P더라. 점 P더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좌표끼리 계산하는 거야. 그냥 n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n 더하기 n분의 ny2 더하기 ny1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좌표, 평면 좌표상에서 말하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되네? 자, 혹시 여기까지 해도 질문 없죠? 자, 그럼 잠깐 저 일시정지 시켜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실제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는 건데 자, 필수 7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서 성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P. 그 다음에 성분 B, C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Q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자, 일단 순서대로 써서요. 3,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쓰고 2대 3으로 내보냈다는 점을 먼저 쓰세요. 순서대로. 그러면 2 더하기 3분의 요거 곱 마이너스 4 요거 곱 9. 그 다음에 2 더하기 3분의 요거 곱 그 다음 요거 곱. 그러면 계산해주면 5분의 5고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1,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이게 지금 점 P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점 Q도 한번 보면 BC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6을 하고 3대 2로 하는 거니까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8 이렇게 해주고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6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러면 5분의 여기는 20 여기는 5분의 10이 돼서 계산해주니까 4,2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점 Q.
그 다음에는 어찌됐든 지금 각각 구했잖아. 1, 마이너스 1이랑 4,2에 대한 거리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9, 9. 그러니까 루트 18이어서 계산해주면 3루트 2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런 계산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했지? 그거랑 연결지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29번 한번 해볼래요? 29번.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과정이니까 오늘의 목표는 이런 거 계산이 잘 되면 돼. 이런 계산들이. 자, 8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분하는데 얘가 이 내분하는 점이 제 3, 4분면 위에 있대. 제 3, 4분면. 근데 여기서 해야 될 게 우리가 이거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말하는 거 이거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다 양수만 생각해야 돼. 양수만. 그래서 t가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1-t도 0보다 커야 돼서 요거를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0하고 1 사이가 있죠. 0하고 1 사이. 그래서 마이너스 3,2랑 5,-6을 이렇게 되니까 얘를 해버리게 되면 t 더하기 1 마이너스 t고 5t고 마이너스 4 더하기 4t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하니까 마이너스 6t고 2 마이너스 2t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니까 얘는 9t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8t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죠. 제 3, 4분면이니까. 그래서 보면 9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고 2 마이너스 8t가 0보다 작아서 t는 9분의 4보다 작고 여기서 t는
4분의 1보다 크고. 그래서 저거 보였던 저거 아까 0하고 1 사이랑 요거랑 동시에 영역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4분의 1보다는 크지만 9분의 4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만족하는 범위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계산은 똑같이 하되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몇 대 몇으로 다 나눈다는 거는 다 일반적으로 양수값만 돼요. 자, 지우면 바로 9번 가볼게요. 요건데, 자, 마찬가지로 얘를 K 대 2로 내분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K 더하기 4고 K 플러스 2분의 5K 플러스 6을 해서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대입을 하는. 그러면 K 플러스 2분의 5K 플러스 6이고 K 플러스 2분의 요렇게 돼. 그럼 여기다가 K 플러스 2를 곱해버리면 5K 플러스 6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4에다가 요렇게 한 거랑 같아. 그래서 3K 더하기 16이니까 2K는 10이 돼서 K는 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K가 5다라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그렇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 테니까 33번 한번 해봅시다. 33번. 확인책자 33번.
답 나왔어? 얼마 나왔어? 이거 안 풀어줘도 되지? 그럼 이거 넘어갈게요. 자, 발전 10번. 자, 내가 아까 전에 60점을 원하면 공식만 외우라고 했지. 이제 70점을 원하면 이제 그 그림도 외우라고 했지. 그게 이 문제 때문에 그래. 그게 이 문제 때문에. 자, 점 A가 2,3이고 점 B가 마이너스 1,6인데 선분 AB의 연장선이라고 한다는 거는 AB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뻗은 거죠. 어느 쪽이든. 근데 여기서 뭐가 만족하고 있냐면 요 말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석을 해주면 이게 3대1이라는 소리야. 성분 AB 대 성분 BC가 몇 대면? 3대1. 그래서 저 좌표를 보면서 이 말을 하는데 C가 AB의 연장선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당하는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3대 1이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3분의 AB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내부점 해석을 못하지만 3분 AC라고 가정을 하고 점 B가 이게 3대 1로 나눴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점 A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점 B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A가 지금 2,3이고요. C는 모르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X, Y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3대 1로 내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4분의 3x 더하기 2, 4분의 3y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그게 점 B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거랑 같고 얘가 이거랑 같아야 돼서 4분의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고 4분의 3y 더하기 3은 6이에요. 그러면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하니까 3x는 마이너스 6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3y 더하기 3은 24니까 3y가 21이어서 y가 뭐가 되냐면 7이 돼요. 그럼 따라서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다. 자, 혹시 여기에서 질문? 없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접근해 보면 이게 이게 판타스틱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34번 한번 풀어봐.
이렇게 돼서 AB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 만족하는 거. 그리고 점 C에 A 좌표가 양수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만 놓고 원래 그림이 이거 하나만 해석되는 건 아니야. 근데 C가 양수라는 말이 있어서 여기가 지금 A가 X좌표가 마이너스고 B의 X좌표가 플러스잖아. 그래서 플러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선상에 존재한다고 해서 만약 이쪽으로 존재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때는 그러면 좌표가 A좌표보다 더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C의 X좌표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문제 조건이 안 맞아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갖다 놔고 나서 이렇게 해서 식 계산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는 사실 말하면은 공식만 외워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걸 그림으로 봐서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림 정의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됐죠? 자, 지금 52분이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합시다.